네, 굿닥터와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자, 여름 휴가 동안에는 평소보다 활동량이 좀 늘어나죠. 레저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유독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단순한 근육통으로 여기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증상이 만성화될 수도 있는 여름철 허리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TV는 물론이고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건강엔 한경 검색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생방송 중에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상담 주시면요. 원장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도록 전화 연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될 때만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리면서 지금부터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오늘의 굿닥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자리에 계십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척추 건강 지킴이 황지연 원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척추 전문의 황지연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름 휴가 후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죠. 몸 이곳저곳에서 조금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대표적인 게 허리 통증이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휴가를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일상적으로 하지 않던 활동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휴가를 보통은 좀 근거리가 아니라 좀 원거리로 네. 가게 되다 보니까 운전을 좀 많이 한다든지 또 짐을 많이 챙겨가다 보니까 캐리어를 좀 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레저 활동들을 한다든지 또 캠핑을 요새 가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럼 그 캠핑 의자, 그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네. 쭈그려 앉는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상적인 활동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되고 그것이 이제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월요병이라 그러죠. 네. 이제 월요일만 되면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휴가 기간이 끝날 때 이제 출근하기 전쯤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부담감들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들도 좀 작용을 해서 허리가 좀 아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담이 될 수 있다. 신체적, 심리적 두 가지 요인 꼽아주셨고요. 그러면 이렇게 허리가 조금 갑자기 아플 때 집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기면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프고 이러면은 자꾸 이런저런 스트레칭을 해서 네. 본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아픈 데를 자꾸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아팠는데 또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허리 통증을 조금 더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통은 한 2, 3일 정도는 안정을 좀 취하시는 게 도움이 네.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집에 약이 있으면 약물 같은 걸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찜질을 우리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고 환자분들도 이제 찜질을
해야 되느냐, 어떤 찜질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많이들 물어보셔서 특히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차가운 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뜨거운 거를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게 많이 궁금해 하셔서 이거를 뭐 사실 기본적인 원리는 같지만 설명을 드리면 냉찜질 같은 경우는 부종을 좀 완화하고 통증을 좀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면 온찜질 같은 경우는 주변의 혈액순환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주변에 우리 핫팩 같은 게 이제 따뜻하게 해가지고 주변 혈액순환을 조금 도와줘서 염증 물질이 좀 씻어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뭘 부딪혔다거나 급성기에 이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냉찜질을 먼저 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 그거 이외에 이제 좀 허리를 삐끗했거나 그런 경우 이제 오랫동안 근육이 손상이 된 경우에는 온찜질을 좀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통증에서 쉬었다 그러면 운동을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누워 있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 3일 정도는 쉬었다가 괜찮으면 통증이 가라앉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걷는 운동 위주로 하고 그거보다 또 괜찮아지면 복근이랑 허리 근력 단련 운동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좀 좋습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가는 그런 악순환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누워서 쉽니다. 사람이 누워서 쉬게 되고 그러면 우리 누워서 쉬게 되면 근육은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약해진 근육 때문에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가 약해져서 허리가 또 아프고 또 쉬고 아프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네. 되니까 중간에 한번 고리를 끊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찜질에도 냉찜질, 온찜질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방법들을 통해서 허리 통증이 해결이 쉽게 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병원에 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앞에 이제 설명드린 부분은 보통 몸은 자연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연 치유가 되는 특별한 병이 아닌 경우 우리가 염자라고 그러죠. 요추 염자라고 하는데 염자는 이제 보통 저희가 비틀 염자에 꺾일 좌자 그러니까 네. 허리가 비틀고 꺾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이제 근육이 다친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존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언제 좀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며칠이 지나도 계속 아플 때?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근데 생각할 거는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꼭 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중요한 사인들이 있어요. 중요한 사인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의사 면허를 따고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이렇게 과정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인턴을 하고 전공의 전연차를 할 때는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대면하면서 저도 이제 많이 아는 거는 아니니까 항상 선배님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교수님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왜 선배도 다 수술방 들어가 있고 네. 교수님도 없고 이러면은 뭔가 대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꼭 수술방에라도 들어와서 얘기를 해라 이런 중요한 사인들이 있어요.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너무나도 심한 통증이 있을 때 환자가 너무나 심한 통증이라는 게 이제 극심한 통증 내가 네. 다른 환자분들을 봤을 때보다도 이 환자는 너무나도 통증을 심하게 호소한다 이러면 뭔가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그러면 극심한 통증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통증보다 더 심할 때 너무나도 심한 통증일 때 그런 게 이제 그 심한 통증에 해당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이라는 게 뭐 자고 걷고 뭐 먹고 아니면 요즘 직장도 다니니까 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한을 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심한 통증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와서 확인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죠.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가 네. 않고 계속 좀 심해지고 이런 경우도 우리 몸은 자연 치유가 되기 때문에 경미한 병변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통 좀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호전되지가 않고 예를 들면 통증이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점점 심해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좀 몸이 걱정된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월요병이나 이런 것처럼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또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되거나 하면 병원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황재훈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극심한 통증 또는 지속되는 통증 그리고 또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 쪽으로 전화 상담 가능하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원장님과 직접 상담 가능하십니다. 궁금증만 남기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계속해서 허리 얘기 조금 더 해볼 텐데 만약에 이렇게 조금 나의 허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정밀한 검사를 받아봐야겠네요. 그게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정밀한 척추에서 우리가 정밀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척추는 뼈로만 이루어진 구조가 아니고 네. 뼈와 신경 그리고 인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팔이나 다리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만 가지고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척추의 경우에는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서 병원에 가시면 많이들 이제 MRI 검사를 해보자 이런 권유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혹시 MRI 촬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아직은 없으시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MRI 검사 권유를 많이 받았을 때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MRI를 꼭 찍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왜 찍어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떤 걸 보는 검사인지가 좀 궁금하신 네네.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3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3가지 사진이 같은 환자라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맨 왼쪽에 있는 게 엑스레이 검사가 되고요. 그다음 가운데 있는 건 CT 검사가 되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MRI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엑스레이 검사는 우리가 사람을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압축돼서 보이죠. 2차원, 3차원적인 사람을 2차원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니까 이렇게 압축돼서 보여서 뼈가 다 겹쳐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뼈의 정렬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 네. 그 안에 구조들, 뼈의 각각 위치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는 좀 어렵고 두 번째 CT 사진을 보시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뼈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검사인데 그래서 여기 4, 5번 사이에 약간 디스크가 비어있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그 뒤에 신경이나 이런 조직들은 구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3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까 엑스레이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뼈의 구별도 잘 되고 뒤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까지 명확하게 보이고 특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요추 4, 5번 사이를 보시면 디스크가 뒤로 밀려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명확하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마비가 있어서 수술까지 했던 환자분인데 엑스레이만 봐서는 크게 이상 소견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MRI를 촬영했을 때 정확하게 병변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수술적 치료까지 진행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MRI 검사를 한다. MRI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환자분들이 특히 또 MRI 검사를 좀 왜 찍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네. 이유는 비용이 아무래도 좀 많이 그쵸, 들기 부담이. 때문이죠. 네. MRI 장비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이제 생각하더라도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자료만 보시면 이제 특히 다리로 통증이 퍼지는 경우, 이 그림에서처럼 이제 허리가 처음에 좀 이렇게 아프다가 이제 다리가 막 저리고 땡기고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다리에 감각이 떨어진다는 이런 경우는 이제 뭔가 신경을 꽉 누르고 있는 어떤 병변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MRI 검사가 필요하고 특히 어느 레벨, 척추는 분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분절에 어디에 어느 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 검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다리에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힘이 빠진다, 걷는 게 좀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까지 결정하기 위해서 MRI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밀 검사의 종류도 MRI 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다리에 통증이 퍼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허리 통증이나 다리의 방사통 이게 정확히 왜 생기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뭐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나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게 나왔다고 해서 왜 내가 아픈 거냐 이런 것들이 또 정확하게 원리를 알아야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첫 번째 이제 저는 이제 보통 3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피부 이런 데도 보면은 이렇게 뭐가 꾹꾹 누르고 있으면 그 누르는 것만으로도 신호가 가고, 처음에 이제 약하게 누르면 누르는 느낌으로 신호가 가지만 그거보다 좀 더 심해지면 통증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척추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뭐가 끼어 있을 때, 아니면 협착이라서 어디가 좁아졌을 때, 그런 압박으로, 기계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통증 신호가 전달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어디 압박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가 튀어나와서 누르고 있거나 이럴 때는 이제 염증 반응이 고기 주변으로 생기게 됩니다. 네. 염증 물질들이 좀 쌓이면서 그런 염증 물질들 때문에 통증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그 빨갛게 이렇게 혈관들이 많이 자란 거에 보일 겁니다. 여기 수술할 때 보이는 장면인데, 이렇게 협착이 있거나 디스크가 있는 부위는 저렇게 좀 빨갛게 이제 염증 반응 때문에, 우리 피부도 이렇게 긁다 보면 염증 반응 생겨 빨개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저런 모습으로 보이게 돼서 저런 게 또 원인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디스크라는 게 척추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왜 중요하냐면 위에 뼈랑 아래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뼈가 구부리거나 폈을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디스크가 약해지면 뼈가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밑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구부린 거고 오른쪽은 편 건데, 이 뼈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신경을 자꾸 자극하면서, 또 디스크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척추는 디스크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후관절이라든지 아니면 복근, 허리 근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작용을 하는데, 걔네들이 항상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흔들릴 때마다 허리 통증이 생기고 다리 쪽으로 신경이 자극되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허리 통증과 다리 방사통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크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이유,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원인이 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치료 방침들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보통 이제 보존적 치료와 이제 원인을 해결하는, 병변을 해결하는 치료를 이렇게 나눠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라는 거는 병변을 해결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이 있듯이 또 적응을 하거든요. 어디가 좀 눌려 있고 좁다 하더라도 꼭 이게 해결돼야지만 통증이 가라앉는 거는 아니고,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긴 것만 씻어내줘도 그 상황에 다시 적응해서 지내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게 아까 그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인 염증 치료,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치료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먹는 약으로 전신적으로 소염 작용을 통해서 약물을 좀 투여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있겠고, 두 번째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염증도 해소하지만 그 주변 혈관을 좀 확장시킨다든지 해서 순환을 좀 바르게 해가지고 염증 물질들이 잘 빠지고 증상을 좀 가라앉힐 수 있게 하는 거고, 시술 같은 경우도 도움이 많이 되죠. 주사 치료보다 조금 더 타겟팅이 잘 돼가지고 네. 신경을 딱 찝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시술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병변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염증을 가라앉혀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원래 적응해서 지내던 대로 회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도 이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몸이 결국 적응을 못한 거죠. 그런 상황에.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치료를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원인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불안정성이 있으면 불안정성을 해소해 주는 거지, 아니면 어떤 압박이 있다면 그 압박되는 병변을 제거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게 원인 치료가 되겠고, 그런 거는 보통 이제 수술적 치료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예전에는 막 이렇게 절개를 다 하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방법이, 병변까지 도달하기까지의 방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 절개를 수술을 했다면, 요즘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많이 수술을 하게 되죠. 내시경 수술 보편화도 많이 되어 있고, 내시경 병변을 직접 접근해서 병변을 해결하는 그런 치료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크게 보존적 치료와 원인 해결적 치료로 나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는 신중한 기해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황재원 원장님과 근육통으로 여기다가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 분들께서 전화 상담 신청을 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 전화 주신 분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45년생이니까 80 80대시고요. 하나.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원장님이랑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뭐 어디가 불편하신지 고민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오늘 어디가 아파서 전화 주셨습니까? 저는 이거 허리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 허리 협착증, 이거 가만히 이거 서 있다가 뚝뚝 끓여가지고, 그래서 오래 있다가 병원 가서 이제 이 MRI 찍고 저걸 하니까 허리 두 마디가 늘어앉았대요. 그때 이제 수술하라 하더라고요. 이게 한 20년 됐어요. 예. 그 수술하러 가는 거 수술하는 게 막 그 다른 사람 듣기에 이제 그러면 또 수술하면 또 그래지고 또 그래지고 이런다 해가지고 여태까지 수술 안 하고 아, 이제 처음에는 주사를 한 대 맞으니까 한 2년 괜찮다가 또 주사를 한 대 맞으면 1년 괜찮다가 또 주사 맞으면 한 달 괜찮다가 이제는 주사 맞아도 아무 효과가 없고 지금 한 20년 됐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 다리가 이게 저리고 오금 밑에 하고 요 붓두들 밑에 하고 여기가 아프고 또 발이 버요. 발이 버가 신을 못 신을 정도로 발이 붓는데 저녁에 이래 높은데 이래 언제가 자면 아침에 조금 덜 하는데 또 낮에 이제 이래 뭐 이래 조금 걷고 뭐 이래 돌아다니면 또 버가지고 그래 이제 이거 다리가 이제 이거 아프고 예. 그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년 동안 정말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주사 치료가 좀 효과가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사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는 물론 주사 약제가 바뀌고 그렇다기보다는 뭐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주사에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척추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병변이 악화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걷는 게 많이 힘들고 우리가 걷는 게 힘들다는 게 이제 그 정상적인 사람들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걷는 게 힘든 게 우리가 심하신 분들은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한 번 쉬고 건너가서 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어디를 슈퍼만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한 4-5번씩 쉬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아까 말씀드린 게 뭐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보셨고 시술이라고 하면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풍선 시술 같은 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해도 증상이 좀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내시경 치료 같은 경우는 아마 연세도 좀 있으시고 이래서 걱정이 되실 텐데 고령이신 분들도 수술을 받는다면 증상이 좀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걷는 것도 힘들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수술적 치료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병변에 대해서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고 수술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 상의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제 생각엔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진단에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전문의 상담 받아보신 후에 진단 받으시고 치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한데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상담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상담은요. 40대 남성분의 고민입니다. 휴가 때 애들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다고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라고 하시네요. 최근 치료 이력으로는 혼자서 이제 파스를 조금 붙여보신 것 같아요. 많이 이제 파스는 많이들 하시는 거죠. 뭐 바르는 것도 있고 뭐 붙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시고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처음 오프닝 때 했던 그런 휴가 가면서 물놀이 하고 원래 하지 않았던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허리가 좀 아파지셨고 또 다시 직장에 출근하셔야 되니까 병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마 파스 붙이면서 일주일을 버티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좀 흔합니다. 환자로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흔하고
직장 생활도 요즘은 일상생활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상생활 안 될 정도의 지금 좀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고 계신데 지금 요추 염자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고 물론 뭐 요추 염자라 그래도 한 4주에서 6주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증상이 종종 호전되는 네. 양상이거든요. 근데 호전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증상이 계속 비슷하다는 건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꼭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가지 않고 허리에만 통증이 국한되는 경우들도 꽤 있으니까요.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좀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호전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다시 안내해 드리면서 저희는 다시 허리 척추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술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면서 통증 원인 해결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척추 내시경 치료 방법이 꼽히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 또 어떤 수술 방법인지 이거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아, 예. 그 내시경 수술이라고 척추 내시경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잘 와닿지가 않고 네. 어떻게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맹장 수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맹장이 터졌을 때 예전에는 배를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배를 연 다음에 맹장을 떼내는 수술을 네. 했었죠. 근데 요즘은 복강경 수술이 나와서 구멍만 뚫어서 맹장에 직접 접근해서 맹장만 제거하고 구멍만 꼬매는 그런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척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척추까지 도달을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그 근육을 박리해서 이렇게 절개를 하는 거죠. 절개를 해서 그 병변 부위를 노출을 시켰다면 요즘은 그렇게 밖에서 노출을 시키지 않고 내시경을 안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눈의 위치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그 예전에 수술을 하던 걸 보면 이제 눈이 바깥에 있죠. 네. 몸 바깥에 있다 보니까 멀리에서 이제 시야를 봐야 되니까 시야도 좀 좁게 되고 아무래도 기구 조작도 좀 투박하게 됐었는데 지금 하는 수술은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눈이 안쪽에 눈이 안에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그 병변을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섬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시면은 그 도달할 때까지 피부를 이렇게 절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통로가 그러면은 다 이렇게 제끼니까 아무래도 고기가 좀 손상을 받게 네. 되겠죠. 근데 안에서만 수술을 하면 그 도달하는 데까지의 통로를 손상 주지 않고 우리 등의 근육들을 많이 보존을 하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실제로 그 수술을 실제로 하는 장면을 네. 촬영을 한 건데 저렇게 이제 환자를 보면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막대기 같은 걸로 이제 구멍을 뚫어서 2개를 하고 막대기가 굉장히 가늘죠. 저런 네. 게 이제 들어가는 구멍, 저 막대기가 들어가는 구멍만 뚫으면 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제 절개 부위가 저렇게 2가지 나와서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mm 정도면은 절개가 정말 최소화된 그렇죠. 수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흉터 크기도 조금 작을 거고 회복의 속도도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도달하는 부위까지의 조직에 손상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좀 많이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수술하고 그 날부터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네. 보통은 이제 하루 정도는 눕혀 놓으려고 하는데 뭐 환자분들이 좀 그냥 일어나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부위 손상이 굉장히 좀 적어서 회복이 좀 빠르니까 퇴원도 좀 빨리 할 수가 있고 또 장점은 저희가 이제 양손으로 써서 수술을 하는데 한쪽에서 물이 들어가고 한쪽에서 물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이 계속 세척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수술했던 것처럼 먼지가 뭐 들어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감염 위험이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회복이 일단 빠르다면은 조금 치료 후에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효과적인 치료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는 게 최신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료에 있어서 어떤 기술이 새로 나왔다고 하면 기존의 수술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했던 여러 가지 병변들에 대해서 똑같이 수술을 해도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검증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스승님도 이거에 대해서 같이 연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수술했던 다양한 이제 디스크 질환이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치료를 했을 때 기존의 수술들에 비해서 절대 뭐 열세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회복 기간은 좀 더 빠르고 또 특히 이제 수술 후에 등의 통증은 굉장히 좀 감소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절개 부위가 작고 하다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출혈이 많은 경우에 회복이 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상생활로 빨리 네. 좀 돌아가야 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분들한테 조금 이 양방향 내시경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견 들어봤고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원장님과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경우에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를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은 이 환자분도 이제 휴가를 가가지고 이제 골프를 치고 나서 이제 허리가 좀 아팠는데 골프는 뭐 다 치고 오셨습니다. 골프는 다 치고 오셨는데 치고 오고 나서부터 이제 허리가 좀 아팠고 일어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오른쪽으로 엉치 쪽으로 통증이 좀 내려가는 그런 양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MRI를 촬영을 해봤더니 이렇게 디스크가 보면 이렇게 뒤로 쪽 흘러나와가지고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MRI상에서 위로 올라가 이 사람은 아래로 좀 내려가 있는 이런 양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 여기로 신경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쪽에 보면 뭔가 시커먼 게 이렇게 길을 막고 있죠. 이게 이제 압박도 하고 염증 반응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수술적 치료로 접근을 하기로 했고 이게 내시경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신경이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요 밑에를 제껴 보면 신경을 이렇게 제꼈죠. 이렇게 제끼면 이 아래쪽으로 여기 이제 디스크의 모습이고요. 요 디스크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면 이제 여기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왔던 게 이렇게 일자로 좀 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수술 후에 MRI 소견을 보면 이렇게 흘러나온 디스크를 제거를 해가지고 신경이 가는 길을 이렇게 좀 펴주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에도 뭐 최소한 절개를 통해서 디스크를 좀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입니다. 흘러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데 활용이 됐던 사례였습니다. 다음 사례도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 사례는 굉장히 젊은 분이십니다. 20대 여성분이시네요. 네, 젊은 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그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나이가 젊은데 이제 그냥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정확하게 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은 20대 여자분이셨고 학생인데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긴 지는 한 달이 넘었고 통증이 생겨서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도 여러 번 해보다가 증상이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아까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그쵸. 일부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일상생활이 저해되고 컨디션 떨어지고 이래서 생활이 좀 무너져 있던 환자분이었어요. 그래서 MRI를 촬영을 해봤더니 여기가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게 많이 튀어나와 보이진 않지만 이 환자분은 원래도 여기 척추관 자체가 좁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좁은 경우에는 살짝만 튀어나와도 특히 이제 이 튀어나온 위치가 중요한데요. 여기는 신경이 빠져나가는 아주 좁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기만 해도 통증이 좀 극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또 젊고 또 일상생활로 또 빨리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일상생활도 빨리 복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내시경 사진이랑 똑같이 보면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마찬가지로 신경을 이렇게 제껴가지고 아래쪽을 보면 디스크가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제거를 하면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와 있던 신경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일자로 좀 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MRI를 보면 여기 이제 눌려 있던 부분을 네. 이렇게 풀어줬죠. 그래서 디스크를 또 너무 많이 젊은 분들의 경우에 너무 많이 디스크를 제거를 하게 되면 그 구멍으로 디스크가 다시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만 제거를 해서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이 좀 좋은 치료가 됐고 이 환자분도 이렇게 돼서 증상이 좀 호전돼가지고 지금 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의 치료 사례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척추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례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또 80대 어르신입니다. 지금 40대, 20대, 80대까지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렇죠. 척추 질환이라는 거는 꼭 젊다고 없는 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꼭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데 허리가 협착증이 된 지가 꽤 오래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허리가 아파가지고 시술도 받으시고 아마 이때도 MRI를 촬영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가져오진 않으셨지만 하여튼 이때부터도 증상이 심해서 시술을 하고 나서 좀 좋아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3년 전에 다시 또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가는 것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네. 이런 뭐 날씨를 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덥고 하면은 그렇죠. 그 병원 가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할머니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단보도 한번 건너면 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길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맞으러 여러 번이나 오셨는데도 효과가 없었고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MRI를 촬영을 했더니 여기를 보시면 이게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물줄기처럼 잘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좀 잘록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네. 이제 협착증이 있는 부위고요. 여기를 이제
단면적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신경이 지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좀 좁아져 있고, 여기 이렇게 까만 부위는 우리가 이제 다른 뭐 자료나 이런 걸 보면 황색 인대가 비후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다 황색 인대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얇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두꺼워져 있고, 여기 보면 약간의 물혹 같은 것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주사를 많이 맞으면 이런 물혹 같은 것도 좀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순환이 안 되니까 또 많이 아프고, 그래서 연세도 좀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바로 절개를 해서 수술하기보다는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수술을 해서 장면을 들어가면 아까랑은 좀 다르죠.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물혹이고, 네. 여기 이제 황색 인대인데,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하얀 이 주머니 같은 것이 신경입니다. 근데 원래는 얘네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뭔가 들러붙어 있죠. 이런 것들이 주사를 많이 맞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들러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밖에서 멀리서 이렇게 봐서 제거를 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건 주머니가 찢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카메라를 아예 여기 가까이 대가지고 여기를 살살 박리를 해보면 네. 신경이 싹 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 가는 길을 다 풀어주고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MRI를 보게 되면 좁아졌던 것이 굉장히 좀 넓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뭐 허리 통증은 좀 있었지만 지금은 잘 회복돼서 잘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의 성공적인 치료 사례들 살펴봤지만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황재원 원장님과 근육통으로 여기다가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여름철 허리 통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상담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만 가능한데요. 방금 또 시청자 상담 연결이 들어와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전화 주신 분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40대 중반이요. 40대시고요. 네. 지금 조금 불편한 부분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부분 원장님이랑 연결해 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상담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이제 어디가 아파서 좀 전화를 주셨습니까?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이게 증상은 중학교 1학년 때쯤인가 처음 발현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허리에 무리가 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갑자기 허리가 이렇게 번쩍 뭐 이렇게 통증이 오면 잘 못 움직이고 종일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네. 이제 다음날 괜찮아지고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그게 이제 다리가 안 좋은 줄 알고 다리 물리치료만 열심히 네. 받았는데 그러다 한 20대 중반쯤에 똑같이 이제 허리 통증이 와서 누워 있다가 한 네. 3일간을 못 일어나서 네. 당시 이제 유명한 이제 병원에 가서 예. MRI를 찍어 보니까 이제 제일 아래쪽 허리에 이제 디스크가 심하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퇴행성이어서 이미 사진상으로도 시커멓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날 주사 같은 거를 허리에 맞고 괜찮아져서 집에 왔는데 그날 이제 대표 원장님한테 이제 수술은 안 해도 되는지 물어보니까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닌데 뭐 좋지 않은 수술을 하냐 뭐 잘 데리고 지내다가 아프면 와서 뭐 오늘처럼 치료받고 터지면 그때 수술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그냥 원래 병원도 잘 안 가는 병이기도 하고 워낙 예. 지병이어서 뭐 네, 이제 그냥 지금까지 병원 안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네네네. 뭐 수적 치료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네. 궁금하신 거죠. 예. 네네네. 그럼 환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언제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네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또 너무나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네. 두면은 더 안 좋아지는 거는 아닌지 미리 해야 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되실 텐데 척추 수술이라는 거는 미리 하진 않습니다. 수술이라는 네. 거는 증상이 생겨서 증상이 심할 때 그때 수술을 하는 거고 혹시 지금 다리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있거나 저리거나 네. 그런 증상이 있나요? 네, 그것도 늘 있었던 늘 거여서 있으시고. 시리고 뭐 네.
그 한쪽 다리가 그러신가요? 아니면 양쪽이 다 그러신가요? 양쪽 다 그래요. 양쪽이 다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MRI 소견을 잘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네. 알 수는 없지만 신경이 압박되는 부분이 좀 있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복근이랑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면 좀 호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운동은 어떤 거를 좀 하시나요, 혹시? 운동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네. 무리가 되지 않는 게 그냥 걷기 아, 하고 이제 그냥 계단 같은 이제 예, 코 예. 그리고 이제 그 무리되지 않는 코어 운동 정도. 예, 예. 네네. 그렇게는 매일 하고 있거든요. 코어 근력 강화 운동이 허리에 굉장히 네.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걷는 거나 계단 오르기 같은 거는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지만 허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허리 통증을 약화시키고 내가 튼튼한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어 근력 강화 훈련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시고 지금 다리가 저린 통증이 있기 때문에 MRI 소견을 봐야겠지만 만약에 불편하신 게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한 정도를 따졌을 때 제한점이 많다. 그러면은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진단 내려주셨지만 또 전화상으로는 진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받아보신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음 전화 상담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 혹시 오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50대 중반입니다. 50대시고요. 예. 불편한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원장님께 직접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1년 전에 아침에 출근하려고 양말 신다가 뜨끔하면서 마비 증상이 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가 119에 실려가 거제도에 있는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주사 치료를 신경 치료를 받아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퇴원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 어느 병원에 가면 뭐 도수 치료 받으면 괜찮아가지고 그 도수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또 더 심해지가 다시 또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 또 거기서 또 있다가 또 퇴원해가지고 또 한 좀에 또 일하다가 보니까 또 허리 통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또 병원에 가서 이제 약물 치료를 몇 번 받고 또 한 2번 받고 나서 6개월 정도 괜찮다가 또 하루는 왼쪽 다리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 병원에 가가 4번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 4주를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허리 통증은 없는데 좌측 다리가 힘이 없고 그러고 왼쪽 다리는 근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그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비 증세에 해당을 합니다. 마비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MRI 검사 소견이 물론 동반되어야겠지만 어떤 병변이 있을 때는 그 병변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근력 저하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에 이제 전문 병원 가셔가지고 MRI 소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이 살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일을 잘 못하게 되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근쇠약이 생기면서 근육이 작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살이 빠졌다기보다는 근위축이 오신 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얼른 좀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른 해결을 해야겠다. 역시 전화성으로는 진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서 빠르게 진단 받아보시고 치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허리 치료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디스크 외의 경우에 또 어떤 경우에 양방향 내시경 치료를 해보면 효과가 조금 있을지 기대해 봄직할 만한지 그거 한번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디스크 외에도 조금 어떤 경우들이 적용이 될까요? 그렇죠. 뭐 디스크 질환에서만, 그러니까 척추 내시경 치료는 꼭
디스크 질환에 국한돼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뭐 그 협착증이라든지 네. 뭐 또 척추 유합술도 예전에는 다 절개를 해서 했고 나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요즘은 내시경으로 어떻게 나사를 넣고 이런 방법들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척추 유합술이라는 건 이제 시쳇말로 하면 이제 척추 수술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내시경으로 다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경추의 경우에는 특히 예전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경추는 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좁아서 많이 절개를 했어야 됐는데 네. 내시경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굉장히 효과적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추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특히 목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감염이나 종양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내시경 수술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좀 쌓아가지고 이런 것들도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추 외에도 뭐 협착증에 관련해서도 치료법이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황재현 원장님과 뭐 허리 통증,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법 중에서도 양방향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치료를 조금 고려하고 있거나 앞두고 있는 분들께 조금 꼭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제가 항상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수술적 치료를 절대 미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증상이 생기고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일상생활을 저해할 때 의사분과 특히 이제 어디 병원을 가더라도 그 선생님과 충분하게 논의를 한 다음에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척추 환자분들이 보면은 걷는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증상을 호전시키려고 하는데 걷는 운동이나 뭐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은 허리 통증보다는 이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고 허리 통증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복근이랑 허리 근력 단련 운동, 코어 운동, 특히 수영 같은 운동들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극복해 보시는 게 굉장히 먼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꼭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시작하셔야겠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황재현 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놓쳐서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